그동안에 그 시장 주도 업종들 5G 테마들을 있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업체, 폐기물 업체는 인선이한테 좀 꺾였죠. 그 외에는 뭐 코엔텍은 아직 괜찮은 것 같고, 5G도 일부는 꺾였습니다. 워낙 장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아직 뭐 오이솔루션이나 서진이나 또 에스테크는 아직 괜찮은 것 같고, 소셜 카지노 쪽으로 역시 W게임즈나 미터는 아직까지 흐름이 좋은 것 같고, 최근 한 2, 3주 동안 바이오 쪽에서는 헬스케어 장비 업종들 의료 솔루션 쪽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종목군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화면을 한번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테크와 서진 시스템, 자, 오이솔루션은 5G 쪽으로 종목이고, 자, 여기 W게임즈와 미트온 이 종목들은 소셜 카지노 게임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빠졌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 네, 코인텍과 인선이엔티, YN텍이 빠졌죠. 네, 폐기물 업체가 인선이엔티가 이번에 실적이 조금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인선이엔티가 꺾이면서 폐기물 업체가 꺾인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장비 쪽으로, 이 헬스케어 장비 쪽은 바이오 쪽이 제약 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한 면이 있죠. 수급이 쪽으로 몰리면서 좋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이들 쪽으로 시장에 조금은 한 발 좀 비켜나 있는, 아무래도 주도 업종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과는 좀 다소 무관하게 갔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됐던 것이었죠. 추세는 아직까지 이들은 좀 살아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갑자기 덥다 보니까 여름에 제습기나 선풍기 수요가 좀 빨리 늘어나고 있어 신일산업이 수급이 좀 들어왔고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보고 5G는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은 종목이 시장이 5월달 들어서 거의 급락을 했기 때문에 5G 종목들이 상당수 많은 종목이 추세를 약간 이탈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신고가를 깨는 서진 시스템과 오이솔루션, 연일 급등하는 종목군들도 역시 실적이 5G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없습니다. 2017년도 또 이 전기차가 나올 때는 전기차가 실적이 제일 좋았던 것 2018년도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5G가 실적 성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소셜 카지노 쪽도 카지노 게임 쪽이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그래서 W게임즈는 뭐 거의 1,300억의 영업이 나왔고, 미터는 30억 나오다가 300억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10배 가까운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역시 주도 업종이 되기 위해서는 폐기물도 마찬가지였고, 실적 성장, 우리가 그동안의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에 다 잡혔던 종목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클래시스와 GTG 웰니스 하이노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낯선 부분이 있는 건데, 이 메디칼 에스테틱이라고, 예, 뷰티 관련한 미용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여성분들이 리프팅, 또 여름이 되니까 네, 봄부터 리프팅, 이 전기를 이용해서, 미세한 전기를 이용해서 네,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리프팅 기기가 아주 뭐 판매가 잘 되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볼륨이 뭐 거의 170억, 네, 믿기지 않는 만큼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웬만한 이 제약 바이오 업종보다 훨씬 실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리프팅 기기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되겠죠. 자, 이 GTG 웰니스나 하이로닉 모두 다 뭐 리프팅 관련한 기기를 공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신종, 네, 이 바이오 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가 목요일 날 네, 오게 티가 하나 생겨버렸죠. 네, 이 물량 부담 때문에 그때 하락을 했었는데, 글쎄요, 뭐 12 물량이었나? 아무튼 네, 물량 출해 때문에 조금 무너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급적으로 봤어야죠. 기관들이 물량이 120만 주가 나오면서 음봉을 맞았는데, 자, 중요한 건 금요일 날 다시 한 3% 가까운 회복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코스닥이 1% 이상 깊은 음봉을 맞았죠. 목요일 날은 거의 한 2% 가까운 음봉을 맞았고, 그 다음에 1.4% 정도 음봉을 맞았는데 금요일 날 회복을 했습니다. 역시 저력이 있고 물량 부담이 조금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스테이크도 일단 뭐 반등을 잘 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매물 소화는 좀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을 봅니다. 서진 시스템도 역사적 신고가는 네, 깬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신고가를 깨고 하고 있고 보시면 이틀 동안 깊은 음봉을 맞았었는데 서진은 여전히 단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터지질 않았으니까 추가 상승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도 또 6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지난년도 영업이익 100%는 성장을 했습니다. 5G 치고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10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죠. 서진 시스템도 신고가 그냥 깬 건 아니고 그동안에 5G 관련해서 정통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5G 쪽으로 KMW라든가 뭐 이스페타나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서진 시스템이 많이 부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얘가 대장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이 또 대장이 아닌가. 사실 이 두 종목이 신고가 깨는 걸로 보면 오이솔루션과 서진 시스템이 이제는 대장주가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특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 금요일 날 다시 4%대 오르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깼다라는 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2017년도만 하더라도 적자 기업이었었죠. 2018년도에 겨우 2억을 냈습니다. 2억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번 1분기에 원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97억이 나왔습니다. 네, 왜 이 영업이익이 겨우 흑자 전환 2억에 있는 기업이 연일 신고가를 깨고 시가총액이 3천억 이상에서 놀았나? 지금 이제 4천억까지 왔습니다. 다 이와 그런 부분이 있죠. 5G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 장비들이 그동안에는 나가지 않았던 이 강트랜시버가 이제부터는 폭발적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실적도 좋았고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밸류를 따진다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PR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전년도 기준에 했을 때 PR이 몇 배냐면 150배입니다. 150배.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래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장 섹터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PR, PBR 개념에서는 EPS 개념에서는 절대 성장 섹터는 잡을 수가 없죠. 전년도 기준에 했을 때 150배 그 전에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50배로 본다면 올라가는데 신고가를 깬다면 말이 안 되죠. 실적은 없는데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가니까 PR은 어때요? 100배, 200배, 300배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있죠. 이제 원래는 이제 뚝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깨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성장 섹터들 특히나 정부 정책이 몰려있는 종목군들인데 이것이 시장이 열리는 쪽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5G가 상용화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2022년까지 매년 30% 이상 장비 공급이 들어갈 거고 정부에서도 전국막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장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그러면 강트랜시버도 부품도 당연히 공급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해서 관련한 종목 에스테크도 그렇고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또 RFHIC 이런 종목을 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여전히 이번 5월 달에 이 급락장에 오이솔루션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로 보면 역시 주도주를 왜 해야 되는지를 해답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이솔루션이 됐든 RFHIC가 됐든 서진 시스템이 됐든 아마 갖고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지난 한 달 이상 근 2달 가까이 5G에 대해서는 계속 이 시간에 급등주 시간에 항상 첫 번째 잡히는 섹터가 바로 5G였으니까 하다 보니 너무 올라가니까 열받아 따라갔더니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면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해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주식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도주가 싼 게 어디 있나요? 성장 섹터가 싼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당연히 비싸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개인들은 떨어지고 역별 종목을 좋아하니까 이런 종목 5G도 그렇고 폐기물 업체도 그랬었고 수소를 가진 업체나 이런 종목군들은 다 비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성장 섹터는 주도주로 분류를 했고 주도주를 싸게 어떻게 사나요? 정별이 완성이 되기 전에 주도주를 알 수 있나요? 주도주가 이익이 잘 나고 이제 시장이 열려서 올라가고 있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 역별 종목이 돼 있습니까? 없죠. 이미 다 정별이 만들어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느 때든 비싼 거죠. 자 보시면 정별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난 연도에도 비싸고 1월 달에도 비싸고 2월에도 비싸고 3월에도 비싸고 어느 시점에 한 번도 싼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싸죠.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지난 3월달, 4월달에도 비쌌죠. 근데 지금 5월달에 급등하고 나니까 그때는 얼마나 쌌어요. 지금 최근 2개월 만에 거의 더블 가까이 오이솔루션이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지금 4천억이 됐으니까 더블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
주도주들은 목표가나 적정주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가면 당연한 거지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연일 급등하는 거 보면 주도주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걸. 자, 에이스테크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종목보다 적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이스테크에서 한번 기회를 삼아 보시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61선 타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61선에 수렴되는 자리 한두 번 기회가 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날아가고 있으니까 보유하는 것밖에는 기회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보죠. 5월달에 날아가는 종목인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한 300억이 나왔는데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125억이 나왔습니다. 증가 폭이 80%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가 나온다는 건데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죠. 다 결국은 실적이라는 거죠.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한 40% 이상 성장을 했고 이번 1분기도 영업이익이 한 8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5월달 들어서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모든 이 차트 가치 수급 이 세 박자 모두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과 무관한 종목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수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미래 실적이 좋을 거니까 들어온 겁니다. 미래 실적이 좋은데 성장 섹터가 아니고 미래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자, 덴티움 클래시스를 한번 보시면은 클래시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글쎄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보시면 뭐 다 낯선 기계가 되겠고 여성분들은 뭐 내가 쓰는 건데 하고 매우 친한 거겠죠. 바디 리프팅도 있겠고 그다음에 슈링크 요새 대박을 치는 거 있는 게 바로 이 슈링크 이 리프팅 기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전류를 줘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뭐 여성분들이야 뭐 익숙한 건데 남성분은 잘 모르죠. 이걸로 돈을 벌겠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클래시스가 시가총액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일찍 자 이런 헬스케어 장비업 쪽으로 관심을 가졌다면 불과 2, 3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좀 돌아가셨다면 클래시스가 지금 8천억입니다. 근데 불과 3천억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은 8천억까지 올라갔네요. 자,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가? 분명히 이거는 실적이 없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2016년도에 8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것도 적은 건 아니고 2016년도에는 17년도는 100억의 영업이 나왔는데 지난 연도가 대박을 냈죠. 175억의 영업을 냈습니다. 결정적으로 슈링크라는 리프팅 기계가 이게 판매가 급증하면서 대박을 냈네요. 어쨌든 자 이런 의료 장비 업체가 돈을 버는 의료 장비 업체가 나오니까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는 역시 돈이 안 되니까 바이오는 얼마나 속 시끄러웠어요. 코롱의 인보사 문제도 신라젠의 팩사백 문제 또 삼성바이오의 또 회계 분식 문제로 이 바이오 기업들의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제일 안전한 실적이 나오는 이런 헬스케어 장비 업종들 특히나 이 뷰티 관련한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급등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까지 갔으니까 글쎄 거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도대체 얼마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오버슈팅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들어갈 일은 아니죠. 근데 매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신고가를 깨고 급등하는데 그 배경을 봤더니 기관들이 이번 주 4일 연속 들어왔습니다. 4일 들어왔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 자리부터 했고 수요일 날 점핑 양보 그리고 금요일 날 15%까지 급등하는 것까지 모두 기관들이 배경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난 다른 거 안 봐. 실적도 안 봐. 나는 재료도 안 봐. 난 오로지 수급만 볼래라고 하면 수급만 본다. 가격을 아예 무시하고 가격을 안 본다면 클래시스는 거래를 했겠죠. 근데 우리는 가격을 보니까 고정관념이 있죠. 저는 절대 못합니다. 비싸서 못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수급을 보시고 때로는 아니 내가 이 급등한 걸 갖고 내가 사서 묻으려는 거 아니야. 트레이딩 할 거야. 1, 2%라도 먹고 나오지. 그런 마음이면 수급 들어오면 이 기간 수급은 언제 잡혀요? 9시 매일 아침 9시 50분이면 기간 수급 첫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1시가 되면 두 번째 수급이 들어오죠. 하루에 4번이 들어옵니다. 그것만 딱 보고 오늘도 수급 들어오네. 오늘도 종가 관리 되겠네 하고 들어가서 난 1%만 먹을래. 그 마음인데 수급이 안 빠져. 그 다음 날 가져갔더니 급등을 먹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자, 얘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얘는 이미 딱 급등을 했으니까 GTG 밸리스도 얘도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얘도 가버렸네요. 자, 여기 보시면 기관도 똑같습니다. 기관들도 오직 답답하면 지금 이걸 갖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들도 바이오에 들어가다 지금 물려있다 보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클래시스가 갔는데 이 GTG 밸리스가 안 갔으면 이거라도 여러분 좀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많이 올라가 버렸네요. 자, 역사적 신고가를 깼습니다. 근데
보시면 계속 갭 상승이에요.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장중에 밀렸지만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힌트는 두 가지가 되겠죠. 이 종목은 GTG 웰리스는 종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종가에 보유해서 넘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없으면 장중에 밀렸을 때 금요일처럼 음봉에서 살아나오면 종가 관리는 또 되죠. 그래서 장중에 음봉 거래 그리고 아침에는 그러니까 시초가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시초가 들어가지 마시고 종가에 사서 아침에 먹고 나왔다가 밀리면 장중에 저점만 따라가면 계속 이거는 GTG 참 발음하기도 어렵네. 이름 왜 이라고 치셨을까요? 웰리스 이 종목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편한 종목은 하이로닉이 될 겁니다. 자, 하이로닉이 지금 기간 수급이 똑같이 네 종목이 모두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닉은 기회를 잡아보죠. 자, 일단 다시 한번 클래시스로 봅니다. 변동성이 금요일 날 결정적으로 15% 이상 급등하면서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됐죠. 신고가를 깼고 급등을 해버렸고 신고가 깨면 못 들어가니까 자, GTG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오면 월요일날 음봉거래라는 걸 하겠습니다. 월선은 이탈을 안 하겠죠. 근데 바로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근데 하이로닝은 좀 다릅니다. 신고가 자리도 아니고 기관들의 물량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5일 동안 들어왔는데 물량 규모도 더 많고요. 종가 관리가 잘 됐습니다.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는데 지금 장 한번 보실래요? 코스닥 장이 자, 좀 나쁜 말 하면 뭐 개떡 같습니다. 이런 위험한 장에 지금 하이로닉 흐름을 봐보세요. 하이로닉뿐만 아니라 클래시스도 거의 급등하는 5월달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강화할 수가 있고 그게 누군가 추천에 의하거나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기간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게 매우 의미가 있죠. 종가 관리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회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장중에 음봉사 하나 나오면 이건 뭐 관리자가 있죠. 그 관리자가 기간이야. 무조건 끌어올리겠네. 그래서 하이로닉은 전략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 안 했으니까 위험한 건 없으니까 장중에 음봉이 나오면 음봉을 사서 가져가고요. 아침에 갭으로 가면 안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단봉으로 간다면 종가에 사서 오버나잇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 그 다음날은 꼭 항상 종가를 가고. 자, 그 다음에 장중에 만약에 시초가가 낮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종가는 무조건 플러스로 마감이 됩니다. 이 종목은 하이로닉은 시초가 위에서 끝이 났지 시초가 밑에서 끝이 나지 않으니까 시초가가 보안 밑에서 출발하면 사놓고 종가에 던지면 무조건 모을 수 있는 종목이 또 하이로닉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 리포팅 원래 얘들은 두 개죠. 이 냉각 지방 분해라는 미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얼려가지고 이 뱃살에 있는 세포가 얼려버리면 세포가 죽는다 그럽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주 계산을 시게 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뱃살을 줄여주는 거고 이거 보고 또 미쿨 받으러 많이 갈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리프팅 기계, 또 앞서의 클래시스와 같은 리프팅 기계입니다. 미세한 전류를 흘려서 내 얼굴을 리프팅 해주는 뭐 장비가 되는데 이 더블로와 미쿨 이 두 개가 이 하이로닉의 이 핵심 장비인데 지난 연도는 적자였습니다만 올 1분기가 대박을 냈죠. 1분기 드디어 흑자 전환 6억을 냈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 전년의 기준에서 무려 7,800% 영업이익의 증가가 퍼센트로 계산했더니 7,800%입니다. 약간의 오류, 전년도 기저효과 때문에 오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결과가 중요하죠. 과거 인트론바이오가 그랬습니다.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1억이 나오다 그 다음에 10억이 나오니까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1000%야. 그 1000%라는 걸 이용해 2억에서 22억이 나왔는데 거의 1000%의 영업이 나왔어요. 그걸 이용해서 인트론바이오를 주가를 1000억짜리를 1조까지 만들었던 전례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퍼센티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간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이미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클래시스를 샘플로 GTG를 하려고 했는데 GTG도 신고가를 깨고 있네요. 대신 GTG는 음봉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 좀 편한 하이로닉은 원래 오래된 기업이라 편하고 이번에 흑자 전환에 또 성공을 했고 흑자 전환 폭이 7,800%랍니다. 자, 기간 수급까지 들어왔으니까 이걸 5일선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일단 시초가부터 공략하면 될 것 같네요. 시초가가 약하면 시초가 약한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고요. W게임즈는 지금 이번 주에 시장 때문에 지금 20선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게 지금 봐보세요. 이번 첫 주에 이미 61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역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동안에 3월 달에 힘들다고 했어도 61선이 지켜냈고 4월에 힘들어도 61선은 지켜냈습니다. 그랬는 지금 5월이죠. 5월 달은
60일선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죠. 이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죠? 근데 외국인 기관들에 의해서 또 무너졌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잘 다져도 기껏해야 박스권이죠. 추세는 상승 추세가 나오기는 어려운 장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바이앤홀드 전략은 절대적으로 맞지가 않죠. 지금은 트레이딩밖에 안 됩니다. 트레이딩. 그래서 추세는 무너진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죠. 자, 그런데 이런 추세가 무너진 장인데 WKMG를 보세요. 지금 앞서 종목들은 우리 지금 지수는 60일선을 이탈하고 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 60일선이니까. 근데 WKMG는 60일선이 여기 있고 저 20일선도 안 깨졌습니다. 얼마나 강한지요.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직전 고점이 뭡니까?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건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갭상승 양보 하나만 나와도 신고가에 임박해버립니다. 바로 급소가 나오죠. 그래서 WKMG가 다 이유가 있죠. 지난 연도 영업이익 1,300억. 자, 70% 영업이익 성장을 했고 이번 1분기가 370억이 나왔습니다. 45% 성장을 했어요. 자, 이게 매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업이익의 볼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국내에서는 이용을 못하는데 해외에서 벌어온 게 이만큼 벌어왔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 소셜 카지노 게임을 만약에 허용을 하는 상황이 되면 주가를 한 단계 레벨, WKMG는 시가총액 2조, 지금 1조 3천억인데 시가총액 2조가 가도 할 말이 없겠죠. 그만큼 기대가 큰 겁니다. 그래서 WKMG는 다음 주에 승부주가 될 겁니다. 신고가를 깨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랑 간다면 미톤도 당연히 21선 정도, 얘도 보죠. 60일선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요, 60일선 깨고 저 밑에 떨어져 있죠. 근데 60일선에 한참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21선 회복하는 것도 WKMG만 신고가를 향해 가면 21선은 그냥 회복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톤도 그만큼 강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일산업이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지수에 비하면 매우 강하죠. 너무 갑자기 더위가 왔기 때문에 더위하면 신일산업이 가장 여러분한테 아마 떠오르는 종목이 될 겁니다. 다만 변동성이 커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5월달 들어서 기관들이 신일산업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단기 매매하기는 아주 좋은 이런 음봉이 수요일날 이런 음봉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음봉이 해서 월요일날이든 화요일날이든 음봉이 나오면 기관들이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음봉이니까 이날은 깊은 음봉을 맞았는데 기관들이 오히려 30만 주 샀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다음날 바로 아침부터 급등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신일산업은 기관들이 백그라운드에 있다 생각하시고 밀릴 때마다 오히려 음봉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이른 더위가 갑자기 가지는 않는다고 본다면 또 기관 수급이 좋은 걸로 감안하면 당분간 신일산업이 흐르면 좀 좋을 거라 보여지고 이미 좀 올랐으니까 음봉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